이번 사건은 1993년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무언가를 향한 비정상적인 집착이 적당한 때에 끊어지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비극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는 상당히 참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에 드러내지 못할 부끄러운 죄로 시작된 일은 결코 그 끝 또한 비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1993년 12월 14일) 일본 도쿄의 히노시. 직장인들이 바삐 출근하기 시작하는 오전 시간에 27살의 여성인 키타무라 유키에는 외출을 한 뒤 급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의의 사고라도 당한 것인지 몸 여기저기에 알 수 없는 상처들을 입고 집으로 들어와요. 급한 대로 집에 있는 상비약통을 꺼내서 상처 부위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카와사키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간 그녀는 그날 치료했던 상처 부위를 다시 한번 의사에게 치료받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은 치료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어떠한 혐의로 인해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유는 그녀의 손에 소중한 두 생명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키타무라 유키에는 1993년 12월 14일 오전 한 가정집에 침입했습니다. 그 집은 6살과 1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전 6시 되게 이른 시각에 이 아이들의 엄마가 남편 출근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차로 데려다 주기 위해 집을 나서게 돼요. 아이들은 아마 그 시간에 자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키타무라 유키에가 미리 준비한 가솔린 5통과 라이터를 들고 아이들만 있는 집에 침입한 거죠. 열쇠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급히 집 바닥 전체에 가솔린을 미친 듯이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피웠어요. 순간적으로 폭발이 발생하면서 정말 현관까지 나가 떨어질 정도의 큰 폭발이 강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정신을 잃어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급히 그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와서 스스로 상처를 치료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집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다 타버린 그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순식간에 다 전소가 돼버렸대요. 그 세대가, 그 집이. 그 안에 있었던 이 아이들은요,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부부의 6살 난 딸은 양팔이 불에 타서 흔적도 찾을 수 없이 사라져버렸고 두개골이 깨져서 대뇌가 보일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한살배기, 완전 아기죠. 이 한살배기 아들은 양팔과 하반신이 모두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탄 게 아니라 폭발이 생기면서 더 심하게 훼손이 된 것 같아요. 밝은 오전 시간,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는 그런 밝은 시각에 5통의 가솔린을 준비해서 가정집에 침입한 뒤에 불을 지른 키타무라 유키에. 게다가 그녀는 그 집의 열쇠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혹시 이 가정과 키타무라 유키의 사이에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의심해볼만 했죠. 27살의 잔혹한 방화살인범 키타무라 유키에. 그녀는 이 불타버린 집의 가장이었던, 그러니까 아이들의 아빠였던 31살의 하라다 유키히로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정상적인 집착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면 이 둘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여자가 남자를 좀 집착하면서 좋아했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비슷해요. 두 사람은 불륜 관계였습니다. 처음에 만난 건 직속 상사와 후임 관계로 만났어요. 하지만 이 남성 하라다 유키히로, 아이들의 아빠죠.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가 유산을 하면서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부하 직원에게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를 부하 직원, 여직원에게 털어놓을 기회가 있을까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서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면서 이 두 사람 사이가 되게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죠. 육체적인 관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여자에게 이 남자가 지금 부인은 내 타입이 아니야. 나는 부인이 교통사고로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 하지만 부인과 헤어지면 아이는 키울 수 없을 거야. 이런 말을 이 여자에게 했던 거예요. 이 하라다 유키히로는 금방이라도 내가 아내와 이혼을 할 것 같은 말을 상당히 자주 했고요. 키타무라는 이미 자신이 그와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분노와 질투를 해서는 안 되는 대상, 안 되는 영역까지 침범을 하게 된 거죠. 하라다의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 키타무라는 이미 하라다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타무라는 하라다 부인이 임신한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단지 불륜녀일 뿐인데 진짜 와이프가 아이를 가진 걸 자신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엄청난 질투를 느껴요. 나도 하라다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라다가 자기는 육체적인 관계로만 생각을 한다. 난 육체적 관계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라고 이 키타무라가 느끼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키타무라도 하라다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라다에게는 이 키타무라가 정말 본인의 예상대로 육체적인 대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만 정말 너무 진짜 너무 사랑했다. 그러면 정말 부인이랑 헤어졌겠죠. 근데 부인이랑은 헤어지지도 않으면서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면서 키타무라에게는 우리 와이프 싫어. 내 타입 아니야. 이래놓고 결국 이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아이 가지고 결국에는 진짜 가운데서 제대로 뭔가를 딱 하나를 놓고 하나를 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행동을 해왔던 거예요. 이 남자도. 하라다 유키히로, 이 남자 하라다 유키히로는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고 친정으로 이제 조리를 하러 간 사이에 키타무라를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동거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불안해하는 키타무라에게 계속해서 나 우리 와이프랑 이혼할 거야. 계속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키타무라는 나만 하라다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질투를 넘어서 패배감이라는 감정까지 느끼게 됩니다. 결코 이 하라다의 부인이 자기의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지 어쨌든 불륜 대상인데 그 불륜 대상의 원래의 본처를 경쟁 상대로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속되던 그들의 관계는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이 부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난 거죠.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 아내와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 것이다. 이런 온갖 거짓말을 일삼던 하라다는 마지막에 부인이 내준 선택지에서 결국엔 부인을 택해요.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너 나한테 위자료 내고 이혼할래? 아니면 불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래?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질문에 하라다는 불륜을 정리하겠다. 키타무라를 정리하겠다. 라는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남편의 이러한 선택을 이 아내가 키타무라를 직접 만나요. 만나서 직접 전달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남편은 가정을 선택했다. 너는 가정을 파탄내려고 한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부인으로서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겠지만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신을 배신한 남편에게 선택지를 준 것부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 기회를 준 거죠. 정말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혼하고 싶었다면 선택지를 주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라다의 부인이 이 키타무라를 계속해서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난을 한 거에 대해서 이 키타무라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복수심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나는 애를 낙태했는데 넌 낳아서 키우겠다 이거지? 너도 내 고통을 똑같이 느껴봐.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키타무라, 불륜녀가. 키타무라는 분명히 이 사건의 죄인들이 누구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말도 안 되는 세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해서 누가 누구에게 사죄를 해야 되고 누가 누구에게 분노를 가져야 하는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키타무라의 복수심과 분노는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을 미리 알아내서 그 시간을 틈타서 불을 지르는 끔찍한 짓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2개월가량이 지난 후에 경찰은 키타무라의 병원 기록을 찾아내요. 그때 범행으로 집에서 이렇게 상처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치료를 하다가 병원에 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병원 기록이 경찰에게 들통이 난 거죠. 그러면서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고 견디다 못해서 키타무라가 자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 이 키타무라의 변호인은요, 본래 성격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다, 키타무라는. 전혀 없었는데 이 하라다가 나를 성적 대상으로만 보니까 거기에 속아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이게 사건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정상 참작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2001년 7월 17일 최고지법은 키타무라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1995년 하라다의 부인인 하라다 쿄코는요, 그녀에게 약 1억 엔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키타무라가 지불할 능력이 있고 없고는 나하고 상관없다. 세상이 그녀를 불쌍하다고 말해도 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당연히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아이 둘을 잃었잖아요. 그렇게 처참하게. 그것도 불륜녀가 내 집에 침입을 해서 불을 질러서 나의 사랑하는 아이 둘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연극 고르곤입니다. 2013년 일본 도쿄에서 초연이 됐었고요. 국내에서 개최된 이 작품은 불륜과 욕망, 그로 인한 범죄와 가정 파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이 모티브가 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계획한 살인은 어떤 이유라 해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녀의 죄가 결코 정상 참작이 될 수 없었던 것은 그 범죄의 시작전부터가 불륜이라는 죄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비정상적인 착각과 집착이었다는 거죠. 그녀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남성 하라다 역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자리와 본분을 잊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불륜 상대였던 키타무라에게도 끊임없이 아내와 이혼하고 당신과 재혼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육체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륜이라는 두 사람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 어린 두 생명은 영문도 모른 채 처참한 모습으로 살해당했고요. 태어나보지도 못한 두 생명, 키타무라가 낙태했었던 그 두 생명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내 아이가 그렇게 된 거죠. 남편에 대한 믿음을 이룬 후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남편과 아빠의 자리를 지킬 기회를 줬었던 하라다의 부인은 그 결과로 어느 날 갑자기 두 아이를 잃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겠지만 25년이 지난 지금은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1993년 일본 히노시에서 발생한 불륜 방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